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올해도 제1국민 자소서 작성 시즌을 맞아서 문항별 작성법과 샘플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에듀케이션 큐레이터라고 소개되어 있는 김현이고요. 총 영상 3편 혹은 이제 뭐 하나 정도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올해 작성이 필요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주로 서연고 서성 학교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 전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주요 분야는 이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분야고요. 매년 적으면 한 150명, 많을 땐 250명까지 해당 전형으로 진학한 친구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이제 재외국민 자소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작년부터 일단 이 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재외국민 자소서 문항들도 여기에 따라가는 경향들을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문항들을 2021년 이전 문항들을 참고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존에 1, 2번이 합쳐진 형태의 1번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3번은 2번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대학 자율문항은 이제 그 기존의 4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거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재외국민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 공통문항을 따르지 않거나 순서가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요 중에서 1번 문항, 이제 뭐 가장 분량도 많이 차지하는 1500자 문항이고, 그다음에 역시 뭐 학습적인 내용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특정 교과목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하나, 그다음에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소위 뭐 심화 활동, 그래서 이제 뭐 보고서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활동 둘, 그리고 이제 3번째로서 조금 이제 학술적인 활동 셋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이 각각 어떻게 좀 아이템을 구성하셔야 되는지는 뒤에 다시 각 해당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1번은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3가지를 하나씩, 그러니까 500자씩 3개를 쓰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꼭 이 3가지 종류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에 따라서 이 학업 능력 향상 노력에 특정 교과목을 뭐 2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보고서나 발표, 포스터류가 많은 친구들은 이걸로만 3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교내 활동에서는 뭐 학술적이거나 비학술적 활동을 모두 썼었는데 이게 일단 1번으로 옮겨와서 기본적으로 공부와 관련된 활동인 이상 여기서 이제 학술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유형의 아이템을 하나씩 잡아서 500자씩 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인 샘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1 유형 특정 교과목을 공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쓰는 방식은 제가 그냥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3단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좀 적어보면 글자 쓸 때 어떤 구조로 써야 되느냐 그게 이제 3단계이죠. 첫 번째는 특정 교과목 같은 경우에 성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승시켰지 못했다면 그러면 첫 번째로 쓸 것은 우선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 동기와 계기, 두 번째에 있어서는 공부한 과정과 방법,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성과와 성취를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샘플에서는 이제 뭐 휴먼 바이오, 뭐 생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과목 쓴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다 살펴볼 필요 없고 그 볼드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의학 등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본 만큼 인체에 관심이 많았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을 배우면서 생명 관련 연구직을 가지고 싶다는 제 목표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명 관련 연구직을 하고 싶어졌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생물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의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특별히 뭔가 공부한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성과와 성취가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소서 샘플로서는 그렇게 잘 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샘플 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지우고 가죠. 네, 두 번째 샘플은 이제 이것도 특정 교과목을 공부한 이야기인데 물리인지 화학인지 경제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IB 과정 공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물리, 화학 그리고 경제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땡땡땡 세오리를 활용해서 여기 이제 문자 구조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었지만 모른 채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처음엔 두 개, 세 개 다른 분야의 분석 원리화 과정에 집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봐서는 거기 나온 걸 봐서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그 과학 과목 공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 이제 물리화 경제를 더 언급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혼돈을 주고 있죠. 그래서 뭐 동기와 계기, 과정과 방법, 성과, 성취라는 3단 구조에 있어서는 무난하지만 좀 더 이제 어느 과목에 본인이 집중을 했었는지 그 과목을 명시적으로 밝혀줬을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물리란 과목으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볼드체 부분. 실제 문을 열 때 경첩 가까이에서 열려고 하면 더 큰 힘으로 밀어야 하고 멀리서는 적은 힘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일정한 토크가 필요할 때 짧은 거리는 큰 힘을 요하고 긴 거리 적을 요한다는 공식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다음 밑에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 중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일상에서 흔하게 증명되지만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은 평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로 실제로 아주 고민을 해봤다. 그래서 이 샘플은 뭐 전반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우수한 샘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배운 공식이나 원리를 그냥 그거 자체를 외우거나 아니면 무슨 시험 점수를 잘 받았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고 이제 고민해본 과정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샘플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제 수학으로 넘어왔는데요. 과목에 있어서 역시 밑줄친 부분, 볼드체죠. 볼드체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완전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완전순열이란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밑에 볼드로 이어가면 점화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스스로 점화식과 비슷한 규칙을 발견해내어 문제를 풀 수 있으며 풀게 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정 과목에 대해 공부한 얘기를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뭐 그냥 열심히 했지 뭐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과목에서 본인이 특히 좀 뭔가 고생했던 파트 아니면 뭔가 상대적으로 재미있었던 챕터 그쪽에 좀 집중해서 써가는 방식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비해서 우수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차별성을 나타내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구체적이고 세세함을 밝혀줄수록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2의 첫 번째 1-2는 제가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조금 심화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심화된 활동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다시 여기 조금 왼쪽 상단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심화된 활동에서는 대체 뭐를 들어가야 하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흔히 뭐 보고서나 발표류가 주로 이루는데요. 이제 뭐 아이비스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디드 에세이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심화 학습 경험을 쓸 때는 보통 이제 보고서류 아니면 무슨 뭐 동아리 발표 때 포스터류 혹은 뭐 대회 때 냈었던 스크립트 이런 형태가 모두 가능하고요.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 쪽 리서치일 수도 있고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에서는 뭐 실험이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가려면서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이것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 세 번째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과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들어가야 할 것이 이것의 이제 결론이나 결과겠죠.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적어야 할 것은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결과고 다섯 번째로 들어갈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것의 의미가 되겠죠. 의미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이것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
마지막 하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이제 아마 IB 심리 과목에서 익스텐드 에세이를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자살 비행 방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볼드체로 가면 그래서 선발 시 검진 기록 확인, 정기적 상담, 정심리 상담 및 음악 치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뭐예요? 이제 이 연구의 결론과 결과겠죠. 그다음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기보다 궁금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인이 받은 6번 영향과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춰줄 수 있다면 매우 잘 쓸 샘플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4번과 5번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리서치 페이퍼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쓴 건데 아마 이제 박한서 씨의 작품과 김원일 씨의 작품을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볼드체 보시면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삶과 작품 속에 재구성됐던 점이 인상적이었고 땡땡땡이라는 논문의 소재 제목의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어머니, 주변 인물들의 성장 모티브와 작가의 실제 삶을 비교해서 쓸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어문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비교 문학들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볼드체 부분 보시면 11학년 경제학 수업에서 한 나라의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지역에 살던 본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진행된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 12학년 통계학과 심리학 수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반미 감정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그 결과 땡땡은 거주 외국인 수가 적어 사회 집단 내 동일한 규범이 쉽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이 뭐예요? 연구의 결론과 결과를 얻은 거겠죠. 제 보통 이 결론과 결과를 학생들이 많이 빼먹는 이유가 본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일이 없도록 그건 독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독자가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학 포스터인데요.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역시 볼드체. 그래서 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옛날부터 찾아봤던 흥미로운 공식들을 추천하였고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뺑뺑뺑이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샘플은 앞에 이제 1- 카테고리의 3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샘플입니다. 문제가 많은 샘플이고요. 오늘 하나만 가장 큰 걸 지적을 하자면 대체 무슨 공식을 갖고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본인에게 흥미로운 공식이니까 본인은 당연히 이렇게 써놔도 알겠죠. 하지만 이 작성자의 머릿속에 독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분해 공식인지 뭐 집합에 뭐였는지 무슨 공식인지 밝혀주고 그거를 포스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 주는지가 밝혀졌어야 할 겁니다. 아니 1-3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1-3 유형은 제가 활동은 활동인데 학습 활동이라고 조금 전제를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학습 활동이라고 하면 다시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학습 활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앞에 것들은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동적인 동선이 느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디베이트 아니 뭐 많이들 하죠. MUN 아니 무슨 발표 대회 네, 이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활동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뭔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이상이 약간 뭔가 모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활동이 기본 에피소드 그래서 일단 사건의 어떤 발단이나 계기를 원칙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원칙.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의 전개, 뭐 나의 대응, 주변 반응 이런 점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change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건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 동아리 활동 나와 있는데요. 자, 볼드체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경험을 통해 빨간 표시가 사라졌네요. 다시 바꿔오면 나아가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자세하게 다 경청한 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대립되는 의견은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을 발전시켜서 아예 원천임을 배웠다. 이게 사실 토론의 목적이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삶에서도 돈과 명예란 물질적 성취보다 그 성취로 세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억을 얻게 됐다. 만일에 이 디베이트를 안 했다면 이 학생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체인지에 드러나야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샘플은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서술해 점점 좋은데 이슈가 좀 두 개로 나눠졌죠. 처음에 앞에 호수 생물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갑자기 화성 탐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이 분산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500자 한 아이템에서는 오로지 집중적인 포커스가 가는 한 아이템이 있고요. 최소한 많이 뭐 동기화 계기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다른 연계 활동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분량의 80% 이상이 그 메인 아이템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회를 출전한 건데요. 그래서 학생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수업을 들어서 역시 볼드체브 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게임처럼 쉽게 조정할 수 없었기에 힘들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그룹이 함께 제작한 로봇을 직접 조정하는 것이 뜻깊었다. 돌아와서 우리들 1월 1일에 로봇 시장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회 참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교내 대회가 아니라 외부 대회가 써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교내 선발전이나 아니면 이제 교내에서 뭔가 대표해서 나간 외부 활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 대회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런 본인의 변화를 잘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활동성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CS를 이제 배운 얘기 쭉 하다가 자바 외에 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학교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급식 가격을 알려주는 앱을 써서 만들었고 그 경험을 통해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까지 배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자바를 배웠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이 또 다른 컴퓨터 언어로 넘어간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과정의 디테일을 알기 위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뭐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본인이 무엇이 성장했거나 아니면 발달했는지 혹은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이렇게 잘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MUN입니다. MUN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 전쟁 중에 발달했던 뭐 인권이사회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에 서로 다른 의견을 비난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 MUN도 마찬가지죠. 뭐 본인의 레졸루션을 약간 관철시키거나 뭐 본인이 베스트 델리게이시 되거나 이것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한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MUN이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협업적인 내용을 쓰고 있죠. 자, 보시면 원래 참가 목적은 교내 부연의 동아리 활성이지만 오히려 부원들을 자극하고 동아리 운영 문제점이 드러나 극약 처방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로 전화 왔을 때에는 5명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모의 유엔 오디션을 할 만큼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뭐 1-3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 쪽에도 가능하신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1-4로 뽑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보통 그 공식적으로 아이템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만일에 뭔가 1-1번에서 아이템이 부족할 때 보통 이제 그 생각하게 되는 게 독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독서 활동은 그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고요. 또 이제 뭐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카테고리 잡자면 뭐 3번 쪽에 이제 지원학과와 관련된 준비 과정이나 노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이제 1번 쪽에서 뭔가 심화학습 경험이 부족하다면 혹시 좀 깊이 있는 책을 읽은 이야기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이제 국내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명시적으로 대학별 문화도 요구하기도 한데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저자와 제목이 등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게 된 시기와 계기를 써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느낌만 계속 써놓게 되면 진짜 이 책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나름의 평가. 그래서 이제 뭐 평가는 사실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고등학생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공감했다, 뭐 관심 많이 했다, 나는 좀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 정도의 평가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계속 나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영향과 변화를 밝혀주시면 간단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츠 파농의 책을 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볼드체 부분처럼 첫 장 흑인의 언어에서 언어를 소유하게 되면 결국 그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를 소유한다는 문장에 매료됐다. 이게 이제 본인 나름대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인의 코멘트나 감상을 써주시면 충분히 좋은 샘플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독서 샘플은 조커로서 자소서 전체에서 굉장히 유용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뭔가 다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딱 떨어지는 학생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심화 학습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3번에서 뭐 지원 동기와 관련 노력 혹은 뭐 준비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마땅치 않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이 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뭐 2번에 있거나 3번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몇 번에 있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공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세 카테고리의 활동들을 잡아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자소서를 시도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특례 담당을 이제 대치동의 한 어학원 쪽에서 제 경력상에 나와 있는 어학원 쪽 담당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설명회도 꽤 다녔습니다.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설명회 못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뭐 가장 이제 저도 좋고 학생도 좋은 경우는 요 제일 위에 패키지 프로그램을 맡겨주시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학생마다 다르겠으나 뭐 특례와 수시를 더해서 보통 6개까지 자소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자소서가 없는 학교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를 저에게 맡기셨을 경우에 제가 10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10시간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2시간 단위로 저는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2시간 씩 5회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뭐 그게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완성하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뭐 이제 특례에서 3개를 쓰고 뭐 수시에서 3개를 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들도 많이 하시죠. 일단 특례 결과를 보고 나머지 수시를 결정을 하시니까 그 경우에는 일단 특례 쪽에 한 6시간 정도 투자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가 몇 개 쓰고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남은 시간을 좀 안배해서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아니라 뭐 개별적 개개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경우는 요청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최초 한 개 학교 작성이 일단 기준이 되겠죠. 최초 한 개 학교를 작성하는 경우 초안이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대교협 유형 그래서 1, 2, 3번이 대교협 유형을 따라가는 학교라면 그거는 제가 3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뭐 90분, 90분일 수도 있고요. 120분, 60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교협 유형과 다른 뭐 대표적으로 서울대 있죠. 서울대가 유형이 좀 다르다 싶은 경우에는 이번에 4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 한 개 작성하는데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학교가 추가될 때마다 이제 90분 정도씩 추가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대교협 유형으로 그 3개를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제 기본 3시간에다가 2개 학교 3시간에 총 6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학생이 쓰는 학교나 뭐 학과에 따라 좀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뭐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초안이 일단 썼다. 그래서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첨삭. 저는 그것보다 에디팅이라는 표현을 말씀 주로 씁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메일로 받아서요. 대교협 유형이라면 대략 60분 정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 비대교협 유형이라면 90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들은 뭐 당연히 대면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해외에 있거나 또 코로나 영향상 줌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왔고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첫 번째 영상 1번 대기업 기준 봤을 때 1번 문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2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